식사하셨습니까? 예. 마이크로 할까요?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좀 줄여주세요. 대구는 제가 여기에 온 건 메가젠 VIP 미팅 때 몇 번 와서 박강호 원장님 강의 듣고 그리고 아리 강의로 이렇게 왔습니다. 참 여기는 참 젊은 원장님들이 많으시네요. 다른 데는 나이 70 넘으신 분도 있고 60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좀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포항에서 32년째 이제 개업하고 있는 동부치과 원장 강석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전치부 리치 흡수가 돼가지고 진한 리치 예전 같으면은 본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얇은 리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했는데 그러한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고도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 아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발치되기 전에 발치되기 전에는 이렇게 치아가 있고 주변에 알베올라 본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소실됨에 따라서 치아 주변에 있는 알베올라 본이 흡수가 되고 리치 자체가 얇아지면서 진한 리치가 되고 이제 베이살 본과 진한 리치가 남게 되죠. 이러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위에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T-아이젠이나 이런 메쉬로 된 거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죠. 그걸로도 저는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위가 기존의 임플란트가 여기가 골이 형성이 돼서 장기간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되려면은 브레네막 임플란트에서 얘기한 골의 주변이 2mm 이상은 돼야 골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것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다 이만큼 빵빵 풍요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기존의 임플란트를 성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리치 이게 또 본이 되게 해야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하려면은 자가골이나 동종골로 해서 리치 멤브레인 차단막을 해서 스페이스를 해주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그러한 기다리는 기간이 좀 조마조마하고 터질까 말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또 소프티슈 매니지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이렇게 하려면은 거의 본 오그멘테이션하고 장기간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보철이 들어가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아리는 아리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아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얘기하기가 편한데 아리는 이렇게 일체형이죠. 일체형이고 스레이드가 베이잘본 깊숙이 들어가 있고 씬한 부분은 이 머신드 설페이스인 이 커프가 담당을 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리치가 얇다 그러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기가 풍용한 게 조금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그 오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그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한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해서 스페이스를 해야만 했는데 이 경우는 그 컨토레이제이션이죠. 컨토레이제이션이랑 모양만 형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의 형성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이것이 그 크게 어떤 뭐 터지거나 뭐 그럴 염려가 없어서 아리를 식립하고 나서는 많이 그 자유로울 수가 있죠.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고 요 코로날 포션 부위는 그 익스터널 헥사의 형태이고, 예, 코로날 포션 익스터널 헥사 요걸 이제 유심히 잘 보세요. 예, 헥사의 높이가 1.65mm입니다. 그리고 그 요 헥사 이 각도가 10도이죠. 기존의 임플란트는 0.7mm이고 이렇게 평행하고, 그런데 이 아리는 10도 익스터널 헥사로 어버트먼트와 강력한 결합을 제공합니다. 여기가 이제 좀 길고 각도가 있어가지고 좀 쐐기 모양으로 딱 그 들어가서 붙을 수가 있죠. 아리의 그 큰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은 일체형으로서 머신드 서페이스인 커프 부분과 스레이드 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머신드 서페이스인 커프 부분은 약 2mm 폭이 17 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 브라스트가 여기에 타이트하게 실링이 돼가지고 그 외부의 그 세균에 대해서 딱 그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이죠. 이 하방 부위 이 스레이드는 베이잘본에서 강한 골 고정과 골 융합력을 얻는, 표면은 엑스피드로 에스레이 설페이스에 칼슘 이온을 코팅한 것이고, 이 부위가 스레이드가 조직 급속히 들어가 있어서 구강 세균의 노출이 적습니다. 예, 아리는 그 신 리치의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습니다. 이 보면은 여기가 상하게 리치가 얇은 것. 이제 그 요거 보시고요. 우리 같이 여기 오늘 촬영하는데 그 내일 오후부터 그 유튜브에서 동부치과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 오늘 강의한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그래도 대구에서 하는 게 제일 최신 버전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 혹시나 그 아리 수술하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그 동글템이 거기에다 동부치과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기 대구에서 오늘 강의한 게 그대로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돼요. 예, 여기 요 하방이 이 상하게 리치가 얇은 씬한 리치죠. 발치되고 오래되니까. 그리고 여기 하얀 노란 선 요 하방으로는 알베올라본이고 상부는 베이잘본입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이렇게 드릴링 자체도 드릴이 레비알 쪽에 노출이 되죠. 그런데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하면 베이잘본에 약간 엔게이지 되고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게 되죠. 이것을 그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그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해서 스페이스 메인테이너를 위한 멤브레인을 하고 스크류를 받고 또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많은 그 어려운 작업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 또 필요하면은 그 메쉬를 넣어가지고 아이젠 같은 메쉬를 넣어가지고 골 이식을 하고 또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를 해야죠. 그런 과정이 환자나 술자한테 많은 어려움과 그 오랜 시간 동안 조마조마한 가슴을 가지고 지내야죠. 그런데 아리는 이걸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측면에서 본 건데, 아리는 베이잘본에 이렇게 스레이드가 깊숙이 박히고 씬한 리치 부분에 커프가 이렇게 해서 이 부위에 필요하면은 약간의
그 골리식으로 컨토리제이션과 필요하면은 그 오식스 볼륨엑스라고 여기 보면은 그 나와 있죠. 오식스 볼륨엑스를 그 얇은 경우에는 2장 이렇게 접어 가지고 그 첨가를 하고 약하면은 어느 정도 소프티슈가 있다 그러면 1장만으로도 하면 되고 그래 하면 됩니다. 예, 매직커프, 그러한 매직커프는 구강세균의 노출에 적은 세피티존이고 라프한 서페이스를 하방 깊숙이 기저골에 위치시킴으로써 구강세균의 노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기존의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는 라프한 서페이스가 외부 그 구강세균과의 거리가 짧아요. 그러한 것에 비해서 아리는 커프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 구강에 있는 세균과 거리가 멀어서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바이콘 임플란트인데 약 저희 치과에 오신 지 한 10년 되고 그 전에 5년,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바이콘 임플란트 이렇게 베이잘본 깊숙이 들어가고 긴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커넥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기간 동안 본과 소프티슈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아리는 이게 이제 일체형입니다. 아리는 베이잘본에 깊숙이 식립되어 있고 요 부분이 스레이드와 커프가 커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그런 바이콘이 이렇게 커넥션 저 아래 깊숙이 들어가서 커넥션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아리는 일체형으로서 바이콘보다 좀 더 유리한 장기적으로 소프티슈나 본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7년 지나고 9년 이렇게 11년, 예, 12년, 15년 그렇게 괜찮아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리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좀 이런 롱 어버트먼트를 그게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바이콘의 임플란트 롱 어버트먼트 그리고 이 아리의 이렇게 롱 어버트먼트. 자,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저 본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커넥션 되는 건데 이 아리는 저 본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커넥션이 아니고 그냥 일체형으로 전혀 건들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머신드 서페이스인 이 부분은 오세오의 인테그레이션이 바이콘이나 아리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과연 뭐가 있을까? 아마도 미세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재가 돼서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긴 바이콘의 긴 어버트먼트, 아리의 롱한 커프 부분 이러한 것이 자연치아에서 이렇게 생물학적 폭경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그리고 아리 커프가 갖는 의미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치아에서 생물학적 폭경은 여기가 연조직이고 치아하고 이 sulcus, 정션할 에피텔리움, 커넥티브 티슈 이것이 생물학적 폭경을 이루는데 각기 통상 1mm씩 이렇게 해가지고 3mm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정천할 에피텔리움에는 외배역섬 조직인 범낭질과 접합 상피가 결합함으로써 생체의 기본적 룰인 외배역성 조직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헤미데스모스으로 결합력이 약하다. 이런 부위가 이제 반세포로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반세포성으로 결합력이 약하죠. 커넥티브 어태치먼트는 중배역성 조직인 세멘트질과 치은 결합 조직이 샤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력하게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여기는 완전히 그 타이트한 실링이 되고, 그리고 프루빙 뎁스를 잴 때는 보통 이렇게 그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상방 여기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보면은 2mm 뭐 이 정도 되죠. 예, 그에 비해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은 2020년 닥터 링케비슈스는 휴먼 스터디에서 그 생물학적 폭경을 자연치아에서보다 조금 넓은 그것을 보고했는데, 에피텔리얼 어태치먼트 1.9mm, 커넥티브 티슈 1.7mm, 도합 3.6mm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송한데 히터 좀 꺼줄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닥터 링케비시우스가 휴먼 스터디 사람에서 직접 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3.6mm 이런 것은 그 생물학적 폭경이 최소한의 그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광범위한 좀 더 넓은 아리의 그런 커프나 바이콘의 그런 롱 어버트먼트, 그러한 부분들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넓은 생물학적 폭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물학적 폭경이 갖는 의미, 이것은 그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형태적인 단순한 의미보다는 왜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됐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생체가 보유하는 생물학적 룰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며, 생체 내부와 생체 외부를 구분하고 생체 스스로가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축한 생물학적인 배리어인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죠.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이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그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이 갖는 의미가 이 또 생체 외부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축한 그 잇몸의 어떤 커다란 그 방벽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예, 그 2014년 닥터 버블키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그 본 리접션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습니다.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일 때는 본 리접션이 1.23mm, 2mm일 때는 1.03mm, 3mm일 때는 0.41mm, 4mm 이상일 때는 본 리접션이 없어요. 이 어버트먼트의 길이와 본 리접션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것을 더하면은 닥터 링케비시스가 얘기한 그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하악과 같은 경우 소프티슈를 생각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요. 그 본의 스테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악과 같은 경우 잇몸의 두께가 얇잖아요. 얇은데 임플란트를 EQ 크레스트나 약간의 서브 크레스트로 식립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밑에서 그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획득하기 위해서 본 리접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겉에 잇몸의 두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잇몸의 그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밑에 본을 녹여가지고 잇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상악과 같이 잇몸이 두꺼운 경우, 구치부가 잇몸이 막 4mm, 5mm 그렇게 된 경우에 상악에 만약에 사이너스 어프로치 할 경우, 크레스탈 어프로치 할 경우에 그 스테빌리티가 깊은 데서 얻을 수 없으니까 코로날 포션에서 얻으니까, 그렇게 이런 상악 같은 경우에서는 그 EQ 크레스트나 약간 스프라 크레스트로 해도 이미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깊게 식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악과 같은 경우는 그 잇몸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EQ나 약간 그 수프라로 하면은 그 필연적으로 본 리접션이 와서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R이나 오늘 그 박광호 원장님이 1시에 라이브 서저리 한 그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커프 4mm짜리를 그 식립을 하셨는데 구치부에서 화학에서 구치부 늘상 평평하게 본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 어떤 이레귤러하고 어떤 때는 내비할 쪽은 낮고 버칼 쪽은 낮고 리구알 쪽은 높고 그런 경우 다 본을 쳐가지고 그 평평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깊이 임플란트 그 식립하고 커프 4mm 그걸 만들었니. 그게 바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면서 본 리접션을 안 일어나고 이러한 그 닥터 링케비시우스가 얘기한 제로 본 로스를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깊이 식립하라. 씬 바이오타입, 잇몸이 씬 바이오타입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해 가지고 생물학적 폭경을 획득해서 그 추가적인 본 리접션을 그 막자는 거죠. 예, 이 환자분 비슷하게 그 R이나 바이콘은 아니지만은 본 깊숙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롱한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32년째 포항에서 개업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한 30년 정도 이제 경험이 되는데 이런 경우 롱한 어버트먼트이고 심미적으로는 좀 이쁘지는 않아요. 지금 물론 요즘 같으면 이런 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오랄 하이젠도 이런 경우는 오랄 하이젠도 괜찮고 그 어떤 청소성 그런 엠브리셔 부위도 다 괜찮죠.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음식물 끼고 좀 불편한 게 있어도 롱텀하게 아주 오래가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이것은 보시면은 20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입니다. 익스터널 헥사이고 이때 20년 전에 식립할 때만 해도 어떻게 어벨라블 본을 충분히 다 이용하기 위해서 길이 10mm, 11.5mm, 13mm 막 이렇게 식립을 하죠. 본 크레스트의 EQ로 이렇게 식립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본 리접션이 와 있죠. 이런 게 뭐냐면은 상하게 하하게 이렇게 소프트 티슈가 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본 리접션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임플란트가 만약에 라프한 서페이스였다 그러면은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바이오핌이 형성되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다행히 코로날 포션 부위가 머신드 서페이스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멈춘 겁니다. 40번 때 보시면은 블루 다이아몬드 잇몸이 얇고 요즘 이제 오랜 기간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이렇게 식립해야 한다는 거죠. 하악과 같이 잇몸이 얇은 경우 본 크레스트 하방으로 1 내지 1.5mm 좀 더 깊이 식립하고 이 어버트먼트가 약 3mm 정도 확보를 해야 닥터 링키비슈스가 얘기한 제로본 로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저희 환자들 이제 저는 거의 한 군데에서 거의 이제 근방에서 3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거의 이제 계속 리콜. 저는 임플란트 환자분은 1년에 최소한 2번은 리콜을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매년 파노라마 찍어가지고 본 리접션 상황을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데 20년 전에 40대 임플란트 하신 분이 이제 20년을 쓰고 또 이제 오세요. 그러면은 60대 중반이 되겠죠.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하게 먹어가는데 그런 환자분들 오면은
또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 앞으로 또 20년 쓰게 해드릴 테니까 그 정기적으로 그 오시라고 콜할 때 제때 잘 오시라고. 그럼 환자분들은 아주 너무 좋아하죠. 20년 전에 식립했던 임플란트가 또 앞으로 20년 더 원장님은 또 쓸 수 있고 앞으로 쓰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환자분들은 저는 이제 좀 고가의 그 임플란트가 좀 수가가 좀 나가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 평생 제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소개로 이렇게 오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 임플란트야말로 30년, 50년 쓰는 임플란트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 심미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그 껑충한 심미적으로 좀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심미적으로 하면서도 30년, 50년 쓰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그런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아리를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 그 박광호 원장님이 강의하신 아리를 그 보고 뒤통수를 한 대 후려 맞아가지고 후려쳐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전치부나 C난 리지 부분에서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 아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그 강의였어요. 그때 그런 강의를 듣고 그 집으로 오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이렇게 미쳤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자, 아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리는 그 스레이드의 직경과 길이, 커프, 드릴링 뎁스. 아리는 좀 길죠. 아리의 직경은 3.5, 4.0, 4.5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스레이드의 길이는 9mm, 7mm, 5mm 있어요. 그리고 커프는 4mm, 6mm, 8mm, 요 9mm에는 10mm가 없고 여기 7mm, 10mm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드릴은 좀 길죠. 5, 7, 9, 11, 13, 15 이렇게 나가고, 보통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아리를 그 길이 직경 3.5와 4.0, 그리고 길이는 스레이드 길이 9mm, 커프 6mm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아리를. 그러니까 그걸 다 일단은 기본은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뼈의 상황이 좀 불리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커프를 8mm로 가요. 8mm로 가고, 그 뼈의 상황이 좀 불리하다 그러면 7mm, 그 길이, 스레이드 길이는 7mm. 그리고 그 만약에 뼈의 상황이 좀 유리하다 싶으면은 그 스레이드 9mm, 커프 4mm로 가요. 그게 커프 4mm가 너무나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임플란트를 그 30여 년 동안 식립하고 그러면서, 이놈은 그 어떤 내 머릿속에 어떤 컨셉,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는 뿌듯하고, 그것이 어떤 뭐 5분 만에 식립이 끝나고 내가 잘하고는 게 아니고, 내 그 머릿속에 정립한 그 개념, 이런 거 30년, 50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임플란트의 위치와 그런 뼈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4mm가 정말 저는 보통 이제 7mm, 9mm, 6mm가 기본인데, 안에 들어가서 뼈의 상황만 괜찮다 그러면은 4mm를 또 많이 써요. 오늘 이제 박광호 원장님이 라이브 서저리에서 커프 4mm짜리를 쓰셨는데, 그 4mm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그 임플란트 그 아리를 쓰면서 너무 이렇게 좋고 잘 쓰고 있어요. 예, 드릴링 가이드, 렌스 드릴도 참
기가 막히죠. 이게 1.6mm, 직경 1.6mm 드릴입니다. 보통 그 다른 임플란트 키트의 렌스 드릴은 2.0mm죠. 2.0mm. 그건 1.6mm인데 그 미세한 그 쓰인한 리지 부분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 이렇게 그 어프로치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그리고 린데만 드릴은 약간의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는 드릴인데 날이 톱니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벽면이나 어떤 그 방향을 수정하는데 쓰고 프로파일 2.5, 2.9, 3.3, 3.6 드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를 식립할 때는 리지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랩을 좀 제끼고 쓰인한 리지 상황과 본 컨투어를 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보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합니다.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식립하시는데 그 알이 식립하고 뼈가 다 녹고 뭐 그 염증이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플랩을 제끼지 않고 본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블라인드로 들어가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리를 할 때는 이런 쓰인한 리치를 할 때는 그 좀 내가 실력이 좋다고 그래도 블라인드로 하지 마시고 플랩을 제껴서 쓰인한 리치와 이 본의 컨투어를 보면서 드릴링을 하십시오. 예, 그 플랩을 제끼고 그 본 캘리퍼로 치조골 두께 5mm인 지점에 씬 리지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한 높이가 커프의 하이트. 예, 여기까지가 6mm. 여기서 여기까지 6mm. 이것이 R이 그 머신드 서페이스의 커프 부분 길이이고, 그리고 들어갈 부위가 여기 스레이드가 9mm다. 그러면은 커프와 스레이드 길이가 6mm, 9mm 하니까 15mm 해서 드릴은 이렇게 그 검은색 상단 부위 여기가 15mm예요. 여기까지 드릴링을 하는데 조금 더 1mm 정도 더 드릴링을 하십시오. 예, 환자를 보면서 그 아리의 시술 과정을 보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분으로 주수로 23번 부위 모빌리티 있고 페인, 그 23번 발치 후에 23, 24번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지대치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예,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은 23번 부위가 레디올루센트하게 보이고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렌스 드릴로 요 부위를 이렇게 드릴링 하는데 요 리지 요 부위가 너무 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눈저로 여기를 조금 그 한번 찝어주든가 아니면은 본밀 같은 걸로 한번 해가지고 그 평평하게 좀 베이스를 만들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예, 렌스 드릴로 드릴링 하는 과정입니다. 1.6mm입니다. 0.16이 아니고 렌스 드릴 이거 23번 부위는 발치하고 이제 드릴링 하잖아요. 그리고 23번 부위는 발치하고 드릴링, 24번 부위는 그 발치된 지 오래되고 나서 드릴링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릴링 그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부위별로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가지고 그 엑스레이 테이킹에서 아리가 식립될 패스와 뎁스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렌스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서 파노라마와 CT를 찍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임플란트 아리를 할 때 그 스레이드 9mm, 커프는 6mm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 23번 부위는 아이고 원장님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아니, 제가 자꾸 앞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가려서 미안하네. 그래도 좀 봐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이드 9mm, 커프 6mm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요 부위는 24번 부위는 발치된 지 오래되고 그래도 니치가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23번 부위는 알이 직경 4.0에 96 합해서 15mm, 24번 부위는 4.0에 94, 13mm. 이게 너무 기분 좋게 심어요, 요가. 예, 그 전에.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요.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가지고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가지고 이 CT 리딩 능력을 많이 키워야 돼요. 이게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직원한테 파노라마 CT 하라고 그러고 원장님은 또 다른 환자를 보고 계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CT에서 23번 부위 섹션에서 96하고 24번 부위 이게 디렉션 인디케이터의 방향이 어때요? 약간 레비알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뚫다 보면은 약간 레비알이 좀 퍼포레이션 되거나 이렇게 스레이드가 약간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팔라탈 쪽으로 린데만 드릴로 좀 기울여 가지고 방향을 약간 수정해서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예, 린데만 드릴로 방향을 약간 수정해 가지고 여기 23번 부위는 15mm까지 하라고 그랬죠. 15mm까지 업앤다운으로 드릴링을 하십시오. 쿨링 해가지고, 세정액은 쿨링 해가지고, 예, 그 다음, 힐링 어버트먼트나 최종 보철의 간섭이 예상될 본이 있을 경우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릴은 2.5, 2.9 이렇게 순서로 나갑니다. 2.5mm 드릴링을 해요. 24번 부위는 14mm까지 드릴링이 있죠.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2.9mm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15mm까지 드릴링을 하죠. 15mm까지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이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2.9mm인데 2.5mm나 2.0mm 디렉션 인디케이터도 있으면 좋겠어요. 24번 부위 3.3 드릴링 후에 23번 부위는 R이 4.9에 96을 식립합니다. 24번 부위 3.3mm예요. 지금 드릴링이. 업앤다운으로. 그래서 13mm에서 약간 1mm 정도 더 깊이 드릴링하고 23번 부위 15mm 드릴링하고 예. 그리고 직경 4.0에 96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픽스처의 탑이 이 부분인데 아까 좀 전에 이제 픽스처 탑을 얘기했잖아요. 픽스처 탑이 헥사 부분이 몇 밀리라고 그랬죠? 1.65mm라고 그랬죠. 픽스처의 탑이. 근데 이제 매뉴얼대로 하면은 픽스처의 탑을 본 크레스트하고 평행하게 하면은 헥사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한 1mm 정도 더 깊이 넣으셔요. 깊이 넣는데 만약에 이제 본이 측정하기가 어렵다. 한쪽은 깊이 한쪽은 많이 흡수돼 있고 한쪽은 또 덜 흡수돼 있고 그러면 기준점 잡기가 어렵잖아요. 본 크레스트를. 그럴 때는 마운트의 넥 부분이 있잖아요. 마운트의 넥 부분하고 진지바 라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상태로 심으면은 한 5mm, 한 4mm, 5m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줘요. 저는 요즘 그 본 크레스트의 기준을 잡기보다는 진지바의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드릴링을 해요. 그러게 더 훨씬 나중에 보철하는 거나 힐링 어버트먼트나 이렇게 이지 포스트 연결해가지고 임시치 하는 거나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아리 하실 때는 본크레스트 신경 쓰지 그것보다는 마운트의 넥을 진지바의 그쪽 부분에 맞춰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지바의 넥 부분. 진지바를 요 마운트의 넥 부분에 맞춰준다. 마운트의 거기까지가 5mm 돼요. 5mm. 예, 이렇게 해서 45뉴턴 정도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그 다음 24번 부위. 예, 업앤다운으로 여기 13mm까지 하죠. 여기는 골질이 단단해서 3.6mm까지 드릴링을 하고 4.0에 4.0에 요 보시면은 여기는 4.0의 부사를 식립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25뉴턴까지 하고 이제 45뉴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데 이 크레스트 넥 부분이 크레스트에서 멈추지 말고 1mm 정도 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크 부분, 이 마운트의 넥 부분이 진지바까지 그렇게 해서 식립하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덜 들어갔다 싶으면은 이 라쳇을 써가지고 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라쳇을 써가지고 좀 더 깊이 넣다가 이 넥 부위가 파절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넥 부위가 이제 70뉴턴 이상이 되면은 파절이 와요. 파절이 오니까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마운트를 마저 다 제거를 해요. 드라이버로 해서 마운트를 제거하고 아리 키트에 있는 임플란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걸 꽂아가지고 역회전으로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빼내고 한 단계 높은 더 굵은 파이널 드릴을 해가지고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십시오. 이게 좀 낮게 식립하면은, 깊게 식립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낮게 식립하면 나중에 보철이나 뭐 이런 때 애를 먹어요. 예, 라쳇으로 이렇게 하고. 예,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은, 그죠. 본크레스트하고 픽스처의 탑 부분, 여기가 픽스처의 탑 부분, 여기죠. 픽스처의 탑이. 연결 부위가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크레스트에 딱 맞추면은 1.65mm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커버 스크류 얹어가지고 소프티슈 그냥 완전히 덮으려고 그래도 툭 붉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1mm 좀 더 하방으로 이렇게 더 식립해가지고 요 정도만 획사 부분이 그 정도만 나오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 얘기입니다.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요거 하고 진지발 라인. 요것보다는 저는 요거에 더 중심을 둬서 해요. 진지발 라인이 마운트의 넥 부분에 이렇게 오게끔 그래서 식립을 해요. 이제 플랩을 제껴도 레비알 쪽은 이렇게 팔라탈 쪽은 이렇게 있고 레비알 쪽은 저 아래에 있으면은 이런 탑 부분을 어디에다 위치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진지발 라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넥 부분이 거기에 오게 식립을 하십시오. 예, 아리의 권장 식립 토크는 45뉴턴이고 라쳇을 사용할 때는 70뉴턴 이상 가지 않게 하고 또 있죠. 마운트 그리고 너무 꽉 조여가지고 제거가 안 될 때는 마운트 드라이버
리무브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수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리무브 드라이버 쓰시라는 얘기고, 예, 그 환자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수술 후에 파노라마입니다. 그 이제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하루 이제 수술하고 또 이제 환자분 끝내고 보낼 때 제일 그래도 기쁘고 좀 보람 있는 게 파노라마를 보면서 아, 좋은 그림이 나왔구나 하는 걸 얻으려면은 귀찮더라도 중간에 파노라마와 CT를 찍어가지고 CT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그 방향과 길이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예쁘게 이렇게 좋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주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풀덴처가 들어가는데, 여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 소프트위드, 파셜 덴처, IARPD를 하면서 참 어리석게도 그 기존에 이 환자분이 이치아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기존의 틀니를 사용했겠죠. 근데 이게 없을 때는 기존의 틀니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기존의 틀니를 사용을 못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집에 보낼 수는 없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기능 인상할 때 이걸 꼈다가 그 기존 틀니 집에 갈 때 껴주고 또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또 도치배열 그래 할 때마다 뺐다 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일이 많고 고통스럽고 번거롭겠어요. 그러다가 기공수에 플리퍼 하나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지대치 만들고 플리퍼만 껴가지고 지금까지 틀니 아니어도 이 플리퍼만 껴도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크게 불편하고 그런 게 없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런 게 20년 만에 터득을 하고 그러니 정말 어리석죠. 예. 임플란트, 서포트, 파셜 덴처가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예, 수술 전, 수술 후 예쁘게 이렇게 길고 조금 위험할 것 같죠? 천만에 이게 입안에 있는 자연치아보다 평생 20년, 30년 더 유지되는 임플란트라고 봅니다. 예, 아리 서지컬 키트 보면은 이제 아리를 처음 접하실 때 드릴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길이나 픽스처를 뭘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게 참 혼란스럽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리를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아리를 처음 접하시는 수 있고 그런데 아리를 처음 접할 때는 제가 파이널 드릴을 뭘 쓸까 그렇게 고민하고 요 아리의 서지컬 키트에 있는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임플란트 아리를 한 20개, 30개 심어보고 터득한 거예요. 바보 같죠. 자, 아리의 직경은 3.5, 4.0, 4.5 이렇게 나누고 있고 아리의 직경이 3.5를 식립할 때 왜 여기다 놨냐? 직경 파이널 드릴 직경 2.9mm, 3.3mm, 3.6mm, 3.9mm 있죠. 왜 여기다 놨냐? 상악을 할 때 본이 좀 소프트한 데는 파이널 드릴을 2.9mm까지 하고 하악을 할 때는 본이 덴스하니까 3.3mm까지 드릴을 하는 겁니다. 4.0을 할 때는 상악은 3.3, 하악은 3.6.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3번은 파이널 드릴 3.3, 24번 부위는 파이널 드릴 3.6까지 했죠. 그렇게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또 진행을 하시는 분도 필히 이 아리의 서지컬 키트 이걸
그 기준 삼아 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빨리 접근하고 아리를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임상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가 C난 리치 부분에도 사용하지만은 소구치 부위에 제가 커프 4mm의 메리트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바이올로직 위드스와 생물학적 폭경과 이렇게 연계해서 봤을 때 4mm 커프를 가진 스레이드가 식립된 그런 부위는 20년, 30년 쓸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임플란트라고 생각합니다. 75세 남자,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23번만 살리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15, 16번 부위는 블루 다이아몬드, 24, 5번 부는 아리, 하악 결손부는 다른 임플란트를 계획했죠. 예,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하고, 이 15, 16번 부위는 코로날 포션 보면은 리치 폭이 넓죠. 그러니까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괜찮은. 24, 25번 부위는 여기는 발치한 뒤 좀 됐는데 이 베이지알 쪽은 굉장히 넓고 좋아요. 그런데 요 부위 코로날 포션 4mm 부위가 리치가 5mm, 6mm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여기는 직경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4mm, 여건이 참 좋은 본이죠. 이런데 이렇게 식립을 나란히 예쁘죠.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이렇게 식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철도 예쁘고 또 환자가 안 아프고. 예,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부위가 참 고민이 많죠. 기존의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 아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폭이 리치 폭이 5mm, 6mm다. 그럴 경우에 본 하우징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3.5mm를 식립한다. 그럴 경우에 3.5mm 여러분들 당해봤잖아요. 코로날 쿠션에 찢어져 가지고 임플란트 흔들려 가지고 망해 가지고 오는 그거 고스란히 다 AS 해주고 너무나도 많은 본 오그멘테이션과 다른 작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요 코로날 포션 부위가 4, 5mm 만약에 이런데 5mm 뭐 그래 됐다. 그럴 경우에 기존의 임플란트 3.5가 아니고 3.5가 겁나니까 4.0이나 4.5를 식립하잖아요. 그러면은 4.0이나 4.5를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4mm 본 하방에 4mm 식립할 거예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여기 약간 1mm 하방으로 심으면서 여기에 본 오그멘테이션 할 거예요?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기존의 임플란트 4mm, 4.5mm 식립하고 보철물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가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게 본 리접션이 일어나고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런 부위에 아리를 식립하는 겁니다. 아리 스레이드 9mm, 커프 4mm 기가 막히죠. 자, 닥터 브레나막이 임플란트의 주변에 골이 흡수되지 않으면은 2.0mm는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시밀러 다이아메타 플랫폼 스위칭 같은 경우는 1.5mm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닥터 링케비슈스는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소프티슈가 2mm 이하일 경우에는 필연적인 골 흡수가 일어난다고 보고했죠. 그럴 때 2mm 이하일 때는 좀 더 깊이 식립해서 생물학적 폭경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이런 부위에 커프 4mm는 너무나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 고정이 45N 이렇게 나오면은 다 연결해서 바로 임시차 다 해줘요. 예, 집에 갈 때 이렇게 임시차 해드리고, 예, 그리고 임플란트 지대치하고 파샬 덴처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지대치를 보통 이제 PFM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풀지르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PFM으로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치핑이 생기고 그 클래스프가 이렇게 얹히는 부분이 다 깨져나가지고 리텐션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지르는 그렇게 치핑이 없고 요 부위에 그리고 치핑이 없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클래스프나 이러한 그 레스트 부분이 얹혀도 잘 괜찮아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서프튜 파셜 덴처 할 때 아리를 이용한 요런 부위도 임플란트 서프튜 파셜 덴처 할 때 이 틀니의 클래스프는 자연치아처럼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여기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빤스 이렇게 좀 바지 이렇게 힙합하는 사람처럼 얹히는 것처럼 그렇게 얹히게 해줘야 나쁜 힘이 가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패시브한 리텐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수술 전, 수술 후에 아주 나란히 이쁘죠. 이런 부위도 보면은 간단한 예전 같으면은 이런 레드 루센트한 거 이렇게 제거하고 자가골이나 이렇게 하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리는 4.0에 9에 6 딱 식립하고 주변에 자가골은 아니죠. 동종골, 이종골 이렇게 간단하게 체어만 넣으면은 바로 여기에 임시치아도 가능하게 45N만 하면 정말 듬직합니다. 예, 다음 57세 여자 상하치아 소실 24, 25 아리 계획하고 이 여자분들 좀 전에는 이제 남자분들 했는데 여자분들은 3.5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각 부위별로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세션을 해서 늘상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이렇게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CT의 리딩 능력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CT, 그래도 저는 요즘 예전에는 CT 거의 안 찍고 파노라마만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파노라마만 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나, 굉장히 참 용감하게 했다. 요즘은 CT 없으면은 CT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아요. 필히 CT를 찍고 리딩을 하고 섹션해서 확인하고 이거 5분밖에 안 걸려요. 직원한테 내가 하면 직원한테 교육하면은 이거 금방 다 해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팔라탈 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리덴만 드릴로 약간 레비알 쪽으로 기울여 나와가지고 드릴링하고 이러한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24번과 같은 경우는 3.5에 96, 25번 3.5에 94. 여자 환자분이라 이런 직경 3.5는 충분히 무난하게 유지되리라 보고 이렇게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치부에도 아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프 사이의 메리트 어마어마합니다. 65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43번, 44번의 브릿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부철물이에요. 하악 구치부의 아리. 이게 한 15년 이렇게 된 보철물에서 하악 구치부의 리지 상태가 어떠리라 상상이 가죠. 굉장히 여자 환자분이고 쓰인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위가 여기는 알이 나오기 전에 식립한 거고
그 드릴링, 여기 부위가 얼마나 얇으면은 46번 부위도 아리를 개익했겠어요. 예.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습니다. 47번 부위는 뭐 발치한 부위라 그 리치의 폭이 코로날 포션에 괜찮죠. 44번 부위, 한 3mm 정도밖에 안 돼. 베이지알 보닝. 이런 데에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지금까지 그 원버디 임플란트 가능하겠죠. 원버디. 그런 거나 또 여기에 식립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아마 지구상에 나온 임플란트 중에서 아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위도 아리를 식립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리치가 무치약으로 오래 되면은 요 코로날 포션 부위가 흡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리치가 얇아져. 그러니까 그런 부위를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약간 뭐 서브 크레스트로 1mm, 2mm 식립해도 옆에 그 플랫폼 양쪽이 그 본 하우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식을 해야겠죠. 그러나 알이 커프 4mm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어벨러블 본 하이트가 이렇게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그 깊이 그 3.5에 9, 4 이렇게 식립해가지고 36번 했고 46번 했고 44번 부위는 이렇게 보시면은 예, 리치 폭이 이렇게 얇은데 그 베이지알본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 환자분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임플란트 식립 못해요. 그리고 견치에다 연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예, 인상투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연결했죠. 여기 보시면은 요 리치 폭이면 여기는 거의 3mm도 안 돼, 2mm 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는 침을 엄두도 안 나고 여기 44번 부위에 3.5에 7, 8을 식립한 거죠. 3.5에 그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예, 화이날 레스토레이션. 그리고 이런 그 부위에 여기가 그 진지바가 깨끗하고 좀 빵빵해 보이죠. 이런 부위는 그 오식스 볼륨엑스 2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 컨투어링 하면은 잇몸이 빵빵하게 잘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하악 전치부하고 정말 아리가 아니면은 심을 수 없는 부위, 아리가 아니면은 그 예전에 과거의 임플란트는 도저히 어떤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